오늘은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박스 횡보 후에 절대 매수 위치, 절대 매도 위치 이렇게 좀 볼 건데요. 자, 이곳은 주가를 단순 도식한 거고 이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이게 함께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잘 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기억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또 반등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데 비슷한 위치에서 반등을 해주고 비슷한 위치에서 장을 받고 내려간다.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많이 가면 갈수록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플하게 단순화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만 여기 아래에서는 뭐 꼬리가 여러 번 달릴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위, 조금 더 아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도식화를 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저점대, 비슷한 고점대를 맞고 옆으로 쭉 기어간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내려오던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주가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지지부진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니까 방향성을 그 다음에 잡으면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밑으로 내려 꽂을 때는 거래량이 아마 실릴 거예요. 막 팔면서 내려오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실제로는 요만큼 여러 가지 막대를 보지만 크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작은 거래량이 기어가는 형태를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만 보더라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샀든 중간에 샀든 뭐 여기서 산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저점대 고점대가 만들어지니까 박스권 매매로 여기 밑쪽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샀다면은 박스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익을 챙기고 전고점 팔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은 그 다음에 손실로 갈 수가 있겠죠. 그 전에 물린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깨고 내려간다면, 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다가 자, 이렇게 저점대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깨버린다. 자, 요것은 전형적으로 위험 신호예요. 거래량과 함께 깨버린다. 자, 여기는 매수 대기자가 항상 존재를 해요. 여기만 내려오면은 매수 대기자가 들어와서 올려버렸고,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매수 대기자가 들어오면서 올려버렸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 또 매수 대기자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걸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팔겠다는 의도가 많다는 거고, 매수하는 물량을 다 이겨버릴 정도로 많이 던졌다, 그것이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거래량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렇지 않지만 페이크 주는 것들, 조금 내려와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에서는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안 터지고 살짝 내려갔다가 휩써주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터질수록 내려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 샀든 여기 샀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할 때는 나오는 것이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팔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야, 저점 이탈했는데도 안 보이고 그냥 휩쏘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기대감으로 팔지 않고, 그런데 쭉 내려와줘야 야, 이때 팔걸, 지나고 보니까 저점대 이탈이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험한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물론 요것을 깨고 난 다음에 일자로 쭉 그냥 폭락을 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지그재그로,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로 내려가죠. 그죠? 이 지그재그로 내려갈 때 살짝 올라온 요것을 기술적,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런 것들을 반등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 다시 정정해서 요것은 기술적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본격 반등이 아니라 내려감에 따라서 내려갔으니까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거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자, 내려오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이것이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 휩소인지 조금 더 우리가 힌트를 얻으려면은 밑에 거래량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습니다. 자, 깨고 내려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크게 실리지 않는다, 과감하게 사모으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다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매물대니까, 여기는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쭉쭉 사모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작용 반작용
반작용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70%는 요걸 깨고 내려갔을 때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추가 하락을 할 때는 파란색 끼니까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내려간다면은 여기 사든 여기 사든 여기 사든 내가 산 부분보다는 손실 보고 팔지만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매도 기회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함께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깼느냐, 반등 줄 때는 거래량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요걸로 우리는 휩소인지 추가 하락인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 그대로 두고 여기 주가만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요. 주가가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또 지켜주고 또 올라가고 지켜주고, 자, 올라가던 주가가 이제는 다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할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제 횡보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실림해서 올라오지만 또 횡보 박스권을 줄 때는 거래량이 재미가 없다.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다가 고점대를 돌파를 합니다. 거래량과 함께.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좀 전에 매도와 정확히 반대의 개념이죠. 올라갈 때는 0에서 매도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내려왔고, 또 올라가면 여기 매도 대기자 내려왔고, 여기 올라가면 매도 대기자. 근데 매도 대기자가 매도를 때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고 올라왔다. 매도 물량을 다 집어먹고 올라갔다. 거래량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거래량을 쓰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먹고 올려버렸다는 말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물론 요 돌파했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만약 산다면 3부분에서 얼마 정도 나는 버티겠다. 그 이상 되면 손절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사지 못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일자로 쭉 올라가 버리면은 뭐 그 안에서 뭐 단타 정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눌림목 매매는 끝난 거죠. 그죠? 이 종목. 근데 이제 눌림목 좋은 종목들이 더 많다 이렇게. 자, 거래량 실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 좀 전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좀 전에 내려갔을 때는 올라갈 때 힘이 없이 올라가니까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매수 힘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을 줄면서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다. 매도를 엄청나게 때리지 않으면서 그냥 상승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거겠죠. 이 거래량으로 우리가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은 팔고 나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지만은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팔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것을 재고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래량 줄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전 고점대에서 기준을 잡고 여기보다는 비싸지만 여기보다 비싸지만 더 상승한다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렸을 때 이 상승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여기서 산다고 다 올라가냐? 안 올라갈 때도 많거든. 당연한, 그래, 당연한 얘기를 뭐 심각하게 하세요. 차트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이라는 게 있어요, 손절. 근데 왜 이 손절을 생각 안 하고 100%만 찾아다니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더라도 손절 기준을 잡고 마이너스 2, 3%든 4, 5%든 잡고 매매를 하든, 아니면 그 전에 뭐 갭이 있으면 이 갭을 기준을 잡든, 그 전에 뭐 장대 양봉의 저점을 잡든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본인 중심 매매로 손절 잡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지 않으면서 과연 어디서 사야 될까요?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위치도 없고요. 손절을 해야 되겠죠. 만약 내 여기서 샀는데 실패한다. 마이너스 4% 손절을 하고 성공한 종목 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20% 여기서 수익을 여기서 커버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얻고, 그게 주식이고 그게 차트 매매고 그게 트레이딩이에요. 실전에서는 요것과 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 이 거래량과 함께 이해를 하시면은, 자, 내려가는 패턴, 올라가는 패턴, 박스권 횡보 다음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다음에 내가 살 때도, 아니면 내가 좀 나와야 할 때도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서 잘 사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그나마 빨리 팔아서 손실을 줄이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기억은 꼭 해두자. 어떤 것과 함께? 요것만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기억을 꼭 하셔야 주가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 휩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